안녕하세요. 하준이네 TV 하준이네 아빠입니다. 오늘은 무슨 내용을 할까 좀 생각을 해봤다가 구매를 하다 보면 권리 분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뭐 말이 많잖아요. 권리 분석을 잘못하면은 내 보증금을 날렸다, 또는 낙찰을 받았는데 물어줄 돈이 있어서 어떤 손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 권리 분석은 뭐 학원 이런 데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실질적으로 권리 분석은 양이 되게 방대해가지고 뭐 교육이나 뭐 공부나 이런 거 할 때 되게 내용이 하기 좋은 케이스거든요. 뭐 길게 쭉 뺄 수 있도록 워낙에 특수한 케이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같은 초보 입장에서는 권리 분석을 단 1도 몰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없이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권리 분석을 해야 될 물건과 안 해야 될 물건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권리 분석이 무섭고 두렵고 돈을 날리는 게 조심스럽다, 무섭다, 모르겠다 하면, 그런 권리 분석을 안 해도 되는 물건을 입찰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권리 분석은 여기 보이듯이 낙찰자가 물어줄 돈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럼 낙찰자가 물어줄 돈이 없는 물건을 하면 되는 거죠. 네. 물어줄 돈이 있다면 권리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물어줄 돈이 없다면은 그냥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아서 임대를 놓든 매매를 놓든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권리 분석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만 하게 됩니다. 뭐 특수 물건은 저도 아직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소액으로 뭐 주택용을 제가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권리 분석은 또 나중에 만약에 이걸 낙찰받고 돈이 좀 여유가 되고 했을 때 어려운 물건을 하면 되지, 지금은 굳이 이렇게 어려운 특수 물건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아직 뭐 개인적으로 몇 건 낙찰 받고 있지만 특수 물건을 아직도 못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좀 대출도 안 나오고 좀 어려워서, 그리고 자본금이 좀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특수 물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송 쪽으로 해결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래로도 일반적인 권리 분석은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금만 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요. 자, 권리 분석은 임차인이 있는 경우만 하면 된다. 자, 임차인은 누구다? 채무자, 소유자, 즉 빚을 지거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전세, 월세를 사시는 분이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어요. 어떤 돈을 걸고 해서. 네.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오늘은,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을 실패해서 좀 돈을 좀 날리거나 손해를 본 경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경매 사이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거를 아까 봐놨거든요. 자, 울산 국주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네. 대지권 20평에 18평 아파트죠. 자,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사이트에서 이 부분만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대부분 바로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사람이 적혀 있으면 임차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권리 분석은 임차인이 있는 물건만 권리 분석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권리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네, 없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유료 경매 사이트에서는 간단한 권리 분석들을 아주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노실 씨가 대항력이 있음, 네, 대항력 사항 말씀드릴게요. 대항력이 있으니 보증금 9천만원. 이 내용은 뭐냐, 낙찰자가 보증금을 이 금액이든 이 사람의 돈을 낙찰자가 어떤 방법으로든 물어주게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자, 최상재 씨가 3,200만원짜리 최저금액일 때 3,200만원 낙찰을 덜컥 받았죠. 낙찰을 덜컥 받고 났더니 임차인한테 돈을 물려줘야 되니 미납을 하고 3,200만원을 날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도 쭉 내려갔더니 1,300만원대에 또 아무것도 모르는 강승창 씨가 들어왔네요. 1,750만원에. 자,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도 아이고 이거 아니네. 자, 이 사람은 1,750만원을 내고 이 돈을 인수하게 됩니다. 인수, 미배당을. 자, 빨간금은 인수를 예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7,350만원과 1,750만원을 합산한 대략 9천만원의 돈을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지불하게 되는 거죠. 자, 이분은 어떻죠? 9천만원을 주는 것을 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납부를 했죠. 그러니까 이 집은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9천만원 이상 한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 최상재씨처럼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할 줄 몰라가지고 들어왔다가 돈을 날리는 경우가 경매 사이트를 보다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직은 우리가 초보니까 권리 분석을 못한다고 치면 권리 분석을 못해도 제가 입찰을 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자, 요즘 핫한 충남, 세종 쪽, 저쪽, 충남 쪽이 좀 핫하죠. 충남에 8월 1일부터 해서 만약에 최저가 1억짜리 아파트를 검색을 해 볼게요. 간단하게. 자, 아파트가 쭉 나오죠. 경매는 진행 예정, 죄송합니다. 진행 물건으로 해 볼게요. 진행 물건인데 물건이 이렇게 쭉 나왔죠. 이거 이렇게. 죄송합니다. 일단 한번 봐볼게요. 자, 그냥 제가 금방 물건을 10개만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권리 분석하는 내용 부분을 말씀드렸죠. 자, 여기 사람이 있다 없다? 없으면 X, 권리 분석할 게 없는 겁니다. 하나, 또 없죠. 둘, 또 없죠. 셋, 또 없죠. 넷, 대부분 채무자, 이 사람이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매각 물건성 도세된 임차인이 없습니다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차인이 없다. 아무도 안 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섯, 일곱, 또 없죠. 여덟 번째 한번 나왔네요. 자, 사람이 있으면 권리 분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홉,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네요. 자, 10개 물건을 간단하게 빨리 봤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물건을 볼 때 권리 분석을 해야 될 물건이 많습니까? 안 해야 될 물건이 많습니까? 10개 중에 8개, 즉 주택용을 저도 검색을 하다 보면 거의 권리 분석을 해야 될 물건은 많으면 진짜 40%, 좀 작으면 평균적으로 30%, 20%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10개 물건 중에 5개 물건은 권리 분석 자체가 아예 풀고 필요도 없는 물건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1도 몰라도 그 물건의 시세만 알아도 충분히 경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자, 권리 분석을 함으로써 저한테 그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줄이고, 그리고 제가 입찰할 수 있는
내가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이 더 많아지니까 내 돈은 한정적인데 10개 중에 5개만 보는 거랑 10개 중에 10개를 다 볼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의미겠죠. 하지만은 권리 분석이 무섭고 돈 날리는 게 무섭다, 권리 분석은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임차인이 없는 물건, 채무자나 소유자가 사는 물건으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시세조사를 하셔가지고 입찰을 한다면, 권리 분석 때문에 돈을 날리거나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